내년 설계과제 4차 팀 모임 결과 발표를 맡게 된 타임이즈 골드주의 정재호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지난번과 같이 문제 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과 소음 상쇄 시스템의 문제 제시, 핵심 문제 제시, 기존 기술 제시, 기존 기술의 문제점, 아이디어 제시,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그리고 아이디어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팀 회의와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의 이제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은 2017년부터 전동 킥보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전동 킥보드 사고도 이제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운행 사고가 6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운전 미숙의 원인은 이제 2인 이상 탑승이 원인이라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을 했고 2인 탑승의 경우는 운전자의 집중을 분산시키거나 균형 잡기 힘들어 실수를 이제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기존의 기업들에서는요, 안전 기능으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초음파 센서, 카메라,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해서 킥보드의 기울기, 속도, 방향 등을 감지하여 급출발을 방지, 넘어짐을 감지하고, 그리고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이제 센서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경고 시스템을 이제 구동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술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교통법과 이제 처벌을 이제 강화를 해도 그리고 그래도 이제 사고율은 이제 줄지 않았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에도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줄지 않고 3년간 이제 사망만 이제 55명을 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 기업에서 핵심의 원인인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게 하는 기술 선례가 이제 없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기존 기술로는 이제 해결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해봤는데요. 먼저 개발 목표는 전동 킥보드의 2인 이상 탑승 여부를 감지해서 2인 이상 탑승 시 경고 시스템을 이제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경고 3회 이상 시 전동 킥보드 어플을 이제 차단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제 추가 피해를 이제 방지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난 PPT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전원을 이제 차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제 전원이 이제 멈추면은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제 삼진 아웃제를 통해 2인 탑승 행위를 이제 줄이자는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로드셀은 이제 무게를 감지하는 이제 센서인데요. 압력이 가해지면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 발판은 이제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제 분할 배치를 하여서 이제 어디다가 이제 배치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제 2인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2인 탑승 감지를 위해서 압력 센서 발판 배치 구도를 이제 4 곱하기 3의 배치를 선택을 하였고요. 대부분 탑승 자세에서 중앙의 발판은 항상 밟히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앙 발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1인 탑승 시에는 3개에서 4개의 발판이 눌리고 2인 탑승 시에는 7에서 8개의 발판이 눌립니다. 그리고 업고 타는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8개의 압력 센서 중에서 6개 이상 이식되면 2인 탑승을 이제 간주를 하게 할 것입니다. 적외선 센서는 이제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이제 적외선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돌아와서 장애물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초음파 센서보다는 직선이 좋기 때문에 좁은 발판에서 사용하기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킥보드 위에 발이 많아지면은 거리 측정 합이 작아지는 원리를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1인 탑승 시에는 위아래 반사거리 합이 약 30cm이고 2인 탑승 시에는 위아래 반사거리 합이 약 10cm입니다. 따라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리 합이 15cm 이하면 2인으로 이제 하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셀과 이제 적외선 이제 병행을 사용하여서 이제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이제 최소화하려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 하나의 센서에서 2인 탑승이 감지되면 정동 킥보드 스크린에 이제 2인 이상 감지되었던 스크린과 이제 경고음을 울리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 부분도 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이제 지난 PPT에서는 전원을 바로 차단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전원을 이제 바로 차단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좀 하였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이제 좀 추가가 되었는데요. IoT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휴대폰 어플에 2인 이상 탑승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제 경고 N회, 예를 들어서 1회, 2회, 3회 이렇게 텍스트를 띄우고 경고 시스템을 이제 발동시킵니다. 이제 30초 단위로 이제 카운트를 해서 경고 3회 이상 시 이제 일주일간 이제 전동 킥보드 어플 사용을 이제 의무 차단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공유 전동 킥보드는 어플로 이제 작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을 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2인 이상 탑승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플로우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요.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인식하여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 전원을 먼저 켜게 되면은 1인 탑승, 1인 탑승의 경우는 이제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 탑승이 감지될 시 전동 킥보드에 경고음과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 어플에 2인 이상 탑승 감지되었습니다. 경고 몇 회, 텍스트를 띄고 이제 경고 시스템을 줍니다. 경고 3회 이상 시 일주일간 이제 전동 킥보드 어플 사용을 이제 의무 차단하는 것이죠. 이제 이상 없을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어플의 GPS 기능을 통해서 이동한 거리만큼 계산을 하여서 계산 후에 전동 킥보드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끄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기술과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안전 시스템의 적용 시점이 기존 기술은 운행 후가 되지만은 저희는 이제 운행 전이 됩니다. IoT도 이제 마찬가지로 경고 3회가 되면 아예 이제 그러니까 어플이 차단되므로 전동 키보드를 탈 수 없게 되므로 운행 전에 이제 위험을 차단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다가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시스템의 목적 또한 다른데요. 이제 싱싱은 이제 넘어짐 방지, 이제 킥보이나 지쿠터에서는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반면에 저희들 아이디어는 2인 이상 탑승을 이제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기대 효과는 이제 사고율 이제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핵심 문제를 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차단을 시킴으로써 이제 사고율이 이제 매우 많이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되고 생산 단계에서 저희가 구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장치를 만들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 사고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층간소음에 관해서 소음 상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아직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이제 폭행, 그리고 심하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층간소음 보복 또한 이제 추가적인 사회 문제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원인 중에서는 이제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69.2%로 이제 주요 원인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기술에서는 이제 정부는 이제 소음 저감 매트를 이제 보급하고 설치하도록 하여서 소음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제 건설사에서는 이제 DLENC는 40데시벨 이상 소음이 감지되면 윗집에 이제 경고음을 알리는 IoT 기술이 있고 현대건설은 이제 뜸바닥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소음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술의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소음 저감 매트의 경우는 이제 경량 충격음을 줄이는 데 효과는 있지만 이제 발소리에는 이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제 건설사 이제 DLENC에서는 이제 IoT 기술의 경우는 이제 아이들 뛰어다닐 때 소음이 발생하면은 경고음이 울려도 이제 부모가 그거 이제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알림만 주고 이제 끝이에요. DLENC는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이제 뜸바닥 구조도 소음을 줄이지만 40데시벨이 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이용한 이제 상쇄 간섭을 통해서 이제 발소리와 같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에 이제 합성파 진폭이 0이 되도록 하여서 최대한 소음을 줄여보자가 이제 저희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리 센서 같은 경우는 40데시벨 이상 소음을 이제 감지하게 되면은 이제 CPU에서 소음의 크기와 위상을 이제 분석하고 음향기에서는 반대 위상의 소리를 내보내 노이즈 캔슬링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은 이제 건설법으로 인해 뜨는 바닥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이제 사용, 충분히 이제 적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아니 이제 IoT 기술을 통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이제 확보하고 그다음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40데시벨이고 40데시벨이 넘었을 때 층간소음의 범주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증거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결을 잘 못하고 그냥 싸우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oT 기술을 사용해서 40데시벨에 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그리고 측정 센서 위치, 소음 크기를 이제 기록해서 아래층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자를 확보하게 해주고, 위층에서는 이제 스크린을 띄워서 경각심을 주게 되어 이제 소음을 이제 줄이게 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실제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위층 아래층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층에서는 소음의 크기를 그게 몰랐다고 하고 아래층에서는 이제 심한데 이제 이걸 증거로 남기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좀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방법으로 이 IoT 기술을 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제 플로우 차트로 좀 나타내 보면요. 소리 센서에서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감지하면은 이제 CPU에서 소리의 크기와 위상을 분석해서 음향계에서 반대 이상의 소리를 발생시켜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소음을 최소화시켜주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시간 그리고 측정 센서 위치, 소음 크기를 기록을 한 다음에 위층에는 이제 스크린 그리고 경고음으로 이제 누적된 소음 발생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게 하고 아래층에는 스크린으로만 이 누적된 소음 발생 데이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제 위층으로 하여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아래층에 이제 법적 증거 자료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존 기술과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정부의 소음 매트의 경우는 발거리 소음 차단은 이제 효과가 적고 이제 층간 소음 해결 방안 목적은 이제 소음 감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록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제 건설사의 경우도 이제 발걸음 소음 차단은 이제 IoT 같은 건 효과가 적고 뜸바닥은 효과가 보통 그리고 층간소음 해결 방안의 목적은 위층이 주의하도록 함인데 하지만 이게 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고음만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뜸바닥도 이제 소음이 감소되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DL-ENC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냥 알림 기능만 있었고 있었던 반면에 이제 저희 아이디어는 이제 발걸음 소음 차단에 효과적이고 이제 소음 해결 방안의 목적 또한 소음 감소이고 데이터베이스 기록이 이제 가능함으로써 이제 위층과 아래층에 이제 둘 다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기대 효과는 층간소음의 핵심 문제인 발걸음 뛰는 소리를 감소시키므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고 그리고 기존 기술과 병행을 같이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팀 회의와 이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PPT에 비해서 이제 IoT 기술을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였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제 IoT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탑승부터 이제 하차까지 좀 현실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였고 층간소음의 경우 IoT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현실 사회에서 이제 적용되는 피해자 인권 보장과 그리고 위층으로 하여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도록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 주도록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 압사 방지 조끼 아이디를 현재 추가로 구상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이제 막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있는 압사 방지 조끼에 이제 IoT 기능을 추가하여서 위치, 배터리 잔량, 생명 징후 등을 파악하여 이제 위급한 사람을 먼저 이제 구조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좀 회의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착용자가 좀 많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이제 건설 등 위험한 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정이 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것이 과연 정말 필요한가 이거를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타임 이즈 골드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